자, 저조한 실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삼성이 새로운 복병을 만났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국내에 출시되지 않고 있는 경쟁사의 제품 불티나게 예약 판매가 되고 있다는데요. 관련 내용 지수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이 삼성의 위기론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번엔 애플이 내놓은 아이폰의 인기가 때문에 이 삼성이 조금 더 긴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 초 삼성전자가 발표한 3분기 잠정 실적은 영업이익 4조 1,000억 원이었습니다. 예, 영업이익이 4조 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1년 3분기 이후 3년 만입니다. 지난해 3분기 10조 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지만 1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는 30일 발표되는 확정 실적에는 4조 1,000억 원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스마트폰 판매 부진이 원인이었는데요. 4분기에도 판매량 회복은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애플이 내놓은 애플 6와 애플 6 플러스의 선전은 삼성에 더 치명적인 소식이 됐습니다. 네, 자, 이런 애플의 반응에 대해서 좀 삼성전자 입장에선 당황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 주가는 3분기 실적이 쇼크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 8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지난 8일 이후에도 113만 3천 원까지 주가가 떨어졌고요. 또 아이폰 예약 판매 호조 소식에 오늘 주가는 110만 원 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아이폰의 선전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분명히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삼성은 지난달 신제품 갤럭시 노트 4를 당초 일정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출시한 데 이어서 내년 지역별 한정판으로 내놓기로 했던 갤럭시 노트 엣지도 조기 출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또 차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S6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내년 1월 출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분야에서 이 같은 프리미엄 라인끼리의 경쟁뿐만 아니라 중국의 샤오미와 화웨이 같은 업체들의 중저가 라인과도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프리미엄 제품이 포화 상태인 데다가 중국의 경쟁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가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참 답답합니다. 실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고 정말 이 삼성전자와 아이폰 정말 이 고가 스마트폰 1위를 놓고 전체적으로 1위 시장 자리를 놓고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국내 이통사들은 또 이 아이폰 6에 대한 판매열을 올리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고심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신선미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애플의 아이폰 6 시리즈의 초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이폰 예약 가입이 시작된 지난 24일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는 접속이 지연될 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몰렸습니다. KT는 아이폰 예약 가입을 받은 지 1분 만에 10,000대를 넘어섰고 30분 만에 1차 예약 가입 분량인 5만 대 접수가 모두 마감됐습니다. SK텔레콤 역시 예약 가입 1, 2분 만에 10,000명의 예약 가입자가 몰리는 등 아이폰 6 시리즈에 대한 국내 네티즌들의 관심은 상당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느 이동통신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소비자의 저울질도 한창입니다. 이번 아이폰 6는 국내 이통 3사가 전부 판매전에 뛰어든 첫 사례인 만큼 모두 판매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은 아이폰 액세서리를 절반 값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LG U+는 보조금과 중고 보상금 등을 미리 줘 거의 무료로 아이폰을 살 수 있는 제도를 내놨고 KT는 조건부 할부금 면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아이폰 돌풍이 해외에 이어 국내로까지 번지자 삼성전자 등 국내 사업자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당초 내년 지역별 한정판으로 선보이기로 했던 갤럭시 노트 엣지를 28일 조기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이폰 열풍의 위기의식을 느낀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엣지를 대량으로 조기 공급하는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갤럭시 노트4와 갤럭시 노트 엣지 대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 양사 모두 두 종의 주력 모델을 한꺼번에 내놓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합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섬입니다. 자, 아이폰의 이러한 선전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도 굉장히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는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이 아이폰 애플의 선전은 시장에선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박상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마트폰으로 꼽힙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가 오픈형이라면 애플은 철저히 폐쇄적인 OS를 고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장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킹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폰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점으로 지적됐던 작은 화면을 버리고 큰 화면을 선택하자 마니아층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국내 삼성이든 LG든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화면 사이즈가 크다는 거였는데, 뭐 그게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차별화가 없어진 거잖아요. 애플은 아이폰 6 시리즈 판매량 증가로 지난 4분기 3,900만 대가 넘는 아이폰을 팔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1분기 아이폰 판매량이 7천만 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분기 사상 최대 판매량이었던 5,100만 대보다 40% 많은 수치입니다. 아이폰은 국내에서만큼은 시장 점유율 7%를 밑돌면서 부진했지만 대화면 변신에 국내 소비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비싸진 국내 단말기 가격도 아이폰 판매 증가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통법 실시 이후에 그 아이폰 신규 모델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그 단말기 가격에 대한 상대적인 메리트를 보면서 그 아이폰에 대한 그런 그 예약 판매 호조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아이폰을 판매하게 된 LG U+는 만 원대에 아이폰을 내놓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09년 국내에 처음 출시됐던 아이폰은 도입 5년 만에 국내 최다 판매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 자, 삼성전자 중국에서 프리미엄 폰의 판매가 급감을 하면서 삼성전자 전체적인 스마트폰 판매가 굉장히 감소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이런 전체적인 스마트폰 감소는 전체 매출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좀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성증권가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리미엄 제품이 이미 너무 포화 상태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폰 경쟁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판매가 반등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은 당분간 이 구원투수로 떠오르고 있는 반도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구성을 보면 그동안 성장을 이끌었던 무선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1조 8천억 원으로 3년 만에 2조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반면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담당하는 부품 사업 부문은 2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무선 사업부의 실적을 추월했습니다. 스마트폰 부진 여파로 디스플레이와 시스템 반도체 사업도 적자가 났지만 메모리 반도체가 1년 만에 사상 최고 성적을 거둔 것입니다. 이렇게 반도체를 강화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삼성이 내놓은 전략입니다. 이 때문에 15조 6천억 원을 들여서 건설될 예정인 평택 고덕 산업단지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삼성의 위기론, 사실 삼성전자가 잘 나가던 시절부터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 삼성이 새로운 먹거리인 신수종 사업을 키우기 위한 대책도 어느 정도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삼성은 그동안 신성장 동력으로 태양광과 LED, 그리고 자동차 전지,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난 5년간 미국과 유럽 등에서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신수종 사업에서 아직 두드러진 성과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 삼성은 LED 조명 사업의 해외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유럽 LED 조명 시장은 필립스와 오슬람 같은 유럽계 기업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고, 또 신흥 시장의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이 저가 제품 공세를 펼치고 있어서 미래 수익성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2010년 5대 신수종 사업 중 하나로 LED를 결정한 만큼 국내 사업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LED 조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분류돼서 시장 점유 확대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많은 기업들을 인수를 했는데요. 삼성은 하지만 시장을 개척할 만큼의 획기적인 기술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 시밀러 분야 역시 시장에서는 삼성 같은 대기업이 나설 분야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이 신수종 사업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앞두고 당장 성과가 나올 유행 사업으로 구성된 것이 문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소프트웨어 분야 육성은 삼성은 지속적으로 IT 선도 기업으로 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현재 개발 중인 운영체제 타이젠도 아직은 비판의 목소리가 많지만 웨어러블 기기나 또 사물 인터넷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삼성전자는 이 소프트웨어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지난해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1년에 비하면 45%나 증가한 것입니다. 네. 또 삼성은 IBM이 제조업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회사의 전략을 바꾼 것을 롤모델로 삼고 이 B2B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지금의 위기의 삼성을 이끌어 나갈 긍정적인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불필요한 조직 통폐합 그리고 인력 재배치를 끝냈고 각종 비용도 줄이고 있습니다. 이미 신수종 사업 전략도 수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올 연말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하는 대규모 임원 인사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삼성전자의 수정 전략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진짜 모쪼록 삼성전자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반등의 나래를 펼친다라는 그런 소식 좀 빨리 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산업팀 지수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